예. 지금부터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께서 SK텔레콤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유재명입니다. 지금부터 SK텔레콤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많은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지난 2달간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TF를 운영하여 정부의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침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월 20일 16시 46분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고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을 중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4월 23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현황,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 사고인 점,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가 커진 점, 공격 악성 코드인 BPF 도어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SK텔레콤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BPF 도어 및 타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4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 서버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서버 및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로 공격을 받은 총 28대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BPF 도어 27종, 타이니쉘 3종, 웹쉘 1종, 크로스 C2 1종, 슬리버 1종 등 악성 코드 33종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악성 코드 정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사, 경찰청, 국정원 등 주요 민간 및 공공기관에 공유하였으며 악성 코드 점검 가이드를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등 유심 정보 25종이며 확인된 유출 규모는 9.82GB, 임시 기준 약 2,696만 건이었습니다. 한편 조사단은 감염 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 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하였으나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악성 코드가 감염된 시점부터 방화벽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자의 행위를 초기 침투, 추가 거점 확보, 정보 유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초기 침투 단계에서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A에 접속한 후 21년 8월 6일 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 제어 등의 기능이 포함된 크로스 C2라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서버 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B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서버 A에 평문으로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해 서버 B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시스템 관리망 내 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남아있어 서버 B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서버 B에는 코어망 내 음성통화 인증 HS 관리 서버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21년 12월 24일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에 접속 후 동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에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거점 확보 단계에서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22년 6월 15일, 6월 22일에 웹쉘,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과 고객 관리망 간 통신을 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 내 감염 서버에서 고객 관리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유출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23년 11월 30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악성 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공격자는 25년 4월 18일 음성통화 인증 서버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 C를 거쳐 유출하였습니다.